안녕하세요. 문화적 심리학 통일연구소장 심리학자 심진섭입니다. 자, 최근에 북한의 대남 심리전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일간 신문이라든가 이런 방송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도 요만큼도 자그마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실제 제가 알아보니까 과거 재래식 심리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지, 실제 대남 심리전, 북한과 중국의 대남 심리전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별로 쓰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는 바로 이번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주제는 3번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언제까지 심리전 기구를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문재인 정권이 완전히 없애버린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것인가?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한 지 약 3년이 되었습니다. 3년 정도 됐는데 저는 정말 우리 남북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 주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문화적, 심리적으로 충격이 없을 수는 없지만 정말 작아지는 적은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리 목적이나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한 것은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공감대를 확산시키려는 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니까 구독자 수가 한 3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아는 분들과 정말 제 방송 주제가 좋다면 많이 좀 홍보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500명, 1000명 정도.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보셔서 정말 이 통일의 열기가 집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 구독도 눌렀는데 알려지지 않아요. 저 방송이 나와도 알려지지 않는다. 알림을 안 눌러서 그렇죠. 물론 좋아요도 눌러야 되지만 알림을 안 눌러서 그래요. 그래서 아울러 거기까지 여러분들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김정은의 동행 어떻습니까? 7월이죠. 7월 24일 날 23시 55분서부터 24시 05분 정도 사이에 탄도미사일 2발을 400km 지점으로 동해상으로 발사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지금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이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아주 반응이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7월 25일과 26일 사이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김정은이 열사능, 북한의 열사능, 즉 우리나라 국립묘지와 같은 곳이죠. 그리고 또 어디예요? 중국군 묘지, 이런 데를 방문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북한 주민들을 선동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더 유지하고 싶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7월 27일 날 정전협정, 소위 그들이 얘기하는 전승기념일 행사, 해봤자 필요 있습니까? 돈만 낭비되는 것이고 행사에 동원된 병력과 장비들의 고생뿐이죠. 이런 것들이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야말로 정부는 언제까지 심리전 기구를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현재 상황은 어때요? 인터넷 심리전의 시원이 언제죠? 2000년 6월 15일 날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 방문할 때 우리나라에서 그때 최신의 컴퓨터 586 컴퓨터 5000대를 가지고 북한에 갖다 줍니다. 미림대. 누가? 포항대 총장이 대동을 했죠. 그리고 교수 전부 다 갔겠죠. 조교들도. 가서 1대1로 전부 다 가르쳐줘요. 지금의 저입니다. 북한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그런 디도스 공격하는 곳이 바로 거기지 않습니까? 미림대. 그때 양성된 그게 바로 시원이고 2002년도 12월 달에 김정은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터넷 심리전은 과거 빨치산 시절에 총과 같은 무기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때부터 인터넷 심리전에 바로 시원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2003년 2월 25일 날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제가 어떻게 했어요? 북한의 대남 인터넷 심리전을 공개를 합니다. 3월달 한 달 동안 전부 다
도배하다시피 했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인터넷 신문의 북한의 인터넷 신문의 시원이에요. 그런데 북한은 계속해서 발전됐고 우리는 수수방관했고 그 동안에 정권 일부 정권들이 매국적인 정권들이 있었죠. 북한을 도와주는 정권들 그 정권들의 그 수수방관에 의해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우리가 많이 당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이제 북한은 어때요? 통일선전부가 심의전 기조를 뭐로 바꿨어요? 사이버 심의전으로 전환했어요. 전선 지역에서는 졌죠. 누구한테 졌습니까? 심지섭이한테 졌지 않습니까? 깨미한테 졌죠. 그러고 나서 심의전 매장시킵니다. 2005년도에 제가 이제 있죠. 육군 정보학교로 내려오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 심지어는 사이버 심의는 완전히 매장됩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구속까지도 막 그랬었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 심의전은 이제 완전히 없어졌어. 사이버 심의전은.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에서는 58개 사이트, 아마 58개 사이트 이상을 운영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한 사이버 심의전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죠. 제가 아마 2번 정도 했을 겁니다. 국정원에서도 이 사실을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비책이 강구되어서 시행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공작원들은 우리가 하는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뭡니까? 거기에 전부 다 뭘 달아요? 댓글을 다는데 한국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유행하는 그런 용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어떻죠?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우리 청소년들이 친북 좌경화, 친좌경화될 가능성이 있죠. 누구의 도움으로? 진짜 매국적인 정말 매국적이죠. 우리 사회 교권은 완전 무너졌지 않습니까? 교권은 무너졌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입니까? 전교조죠. 전교조의 선전선동에 의해서 전부 다 벌써 95년도부터 시작해서 벌써 몇 년 됐습니까? 20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들의 영향입니다. 한국 국민들이 알고 있어야죠. 물론 알고 계시겠죠. 그 다음에 평시 인터넷 심리는 어때요? 각종 가짜 뉴스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가지고 한국 사회를 분열을 노리죠. 그 다음에 북한의 대남 심리전으로 판단이 돼요.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가짜 뉴스 제작자들의 대남 심리전의 일환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런 분열이든가 좌우 대립, 남남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북한의 대남 심리전이 점점 거세짐에 따라서 평시에 이런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없습니다. 없어요. 자유민주주의라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댓글 보냈는데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다. 굉장히 아주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방안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전시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금방 망합니다. 없어집니다. 나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 전면전이 시작된다면 북한은 어때요? 대한민국 사회를 내부적으로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주 굉장히 가짜 뉴스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만들어서 전파하겠죠. 이런 것들이 공산주의자들의 전략이며 정말 공산주의자 이상의 아주 병적인 이기주의자들 있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 만들어서 북한으로 가라. 안 가요. 이런 사람들, 이런 자들의 농간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유린되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대한민국 망합니다. 금방 망합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가 애국 국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일에 가정을 한다면 가정을 해봅니다. 전면전이 발발했을 때 북한은 국내 고정 간첩을 이용해서 반국가 세력을 총동하는 거죠. 지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고정 간첩과 반국가 세력을 총동원해서 인터넷 심지어 우위를 점하기 위한 무지무지한 노력을 경주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짜 뉴스에 사용을 하겠죠. 가짜 뉴스. 목적은 뭐예요? 전쟁 초반에 한국 사회를 완전히 혼란을 극대화시켜서 전승의 완전히 적화 통일의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겁니다. 내용들은 되게 어떨까요? 대통령이나 전쟁 지도부가 도망갔다. 전선 지역에서 우리 아군이 졌다. 지금 북한이 막 내려오고 있다. 이런 가짜 뉴스를 굉장히
많이 나와질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 중이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퍼뜨려질 거예요. 이번에 어때요? 초등학교 교사가 죽었어요.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했는데 가짜 뉴스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정말 매국노 하나 있죠. 대한민국에.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짜 뉴스 만듭니다. 국민의힘의 어떤 국회의원이 사주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나는 거기에 관련되어 있다라고 딱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삽시간에 완전히 버리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상황이 혼돈된 상황에 이릅니다. 이렇듯이 정말 어떻습니까? 이렇듯이 정말 심의전의 역할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가짜 뉴스가 우리 사회를 뒤흔드는 데는 정말 무서워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북한의 대남 심리는 지금 어때요? 국내 대한민국의 사회 계층 간 갈등을 분열을 조장하고 있고 내란을 획책하는 세력이 최고로 준동하게 될 겁니다. 만일에 전시가 발발된다면. 그렇죠? 그리고 가짜 뉴스 확산으로 국민들이 어때요? 공포와 불안감에 쌓이게 되겠죠. 그리고 소위 사태 등을 일으켜서 어때요? 후방 교란하는 전략이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이 돼요.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생각되시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가짜 뉴스가 동시다발적으로 창궐하기 때문에 주요 기반 시설이 도미노식으로 붕괴되겠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전화국이라든가 유류 저장고, 탄약고 같은 것이 어떻게 도미노식으로 파괴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전쟁 수행 능력이 있다 없다? 없죠. 없죠. 그러면 전쟁에 필패하는 거예요. 완전히 필패해요. 이처럼 가짜 뉴스가 무섭습니까? 무섭습니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현 상황이 어떻다. 그다음에 만일에 전시에 이런 가짜 뉴스가 횡행을 한다면 정말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첫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결과, 제가 말씀드렸던 현 상황과 가정, 그 결과가 확산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한국의 그 심연 상황이 어떻다. 이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다려 주십시오. 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